러시아가 다시 예전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영토를 점령했다는 거짓 주장, 모든 면에서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니우카에서는 그런 속임수들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 지역의 이 주요 도시를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자신들이 점령했다고 정말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전쟁에서 가장 굴욕적인 후퇴 중 하나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천재적인 함정을 펼쳐 침입자들을 잇따라 격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명뿐인 병력조차 들어가면 하지만 아무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의 전략 독군입니다. 러시아의 허위 주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월 3일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 군대가 콘스탄티니우카시를 점령했다고 대대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러시아에게 엄청난 일일 것입니다. 러시아가 파괴해야 하는 도네츠크 요새벨트의 일부로 러시아가 돈바스를 차지하려면 이 도시는 더 크고 요새화된 정착지들에 대한 향후 공격을 위한 발판을 제공할 것입니다.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 같은 도시들이죠. 러시아군 총사령관 발레리 게라시모프가 푸틴에게 이 도시가 함락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완전히 통제 중이라고 했습니다. 선전도 전면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CNN은 러시아의 발표와 함께 영상과 사진들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는데 모두 러시아 군인들이 시내 중심과 안팎에서 자국 국기를 펼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건 반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늘 그렇듯 러시아는 이번에도 풀어 진실을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군 지휘 체계가 심각하게 붕괴되어 푸틴에게는 좋은 소식만 전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푸틴은 아마도 자기 벙커 중 한 곳에 앉아서 콘스탄티니우카가 정말로 러시아의 손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던 일은 깃발을 들고 영상을 찍으려고 은신처에서 기어 나왔다가 다시 숨어든 러시아 침투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우크라이나가 모든 것을 지켜봤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주장에 우크라이나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7월이 지나며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아무것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치명적인 함정에 빠졌습니다. 함정이 완전히 작동했다는 첫 번째 신호는 우크라이나 425 돌격연대에서 나왔습니다. 스켈리아스로 알려진 이 연대는 7월 18일 텔레그램으로 직설적이고 잔혹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짧은 영상과 함께 스켈리앗은 간단히 말했습니다. 스켈리앗 연대 전투원들은 콘스탄티니우카에서 소탕 작전을 벌이고 우크라이나 국기를 개항했습니다. 도시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이 도네츠크의 핵심 도시를 점령했다고 주장한 러시아 병사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짝 암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후 더 많은 세부 사항이 밝혀졌고 스켈리앗의 역할을 알면 대부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연대는 평범한 연대가 아닙니다. 스켈리앗은 우크라이나 최정예 지상부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무는 단순합니다. 탐색하고 파괴하고 그리고 다음 침투 부대로 이동합니다. 스켈리앗은 청소부입니다. 그들은 공격한 위치를 점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침투자를 제거하고 그 후 우크라이나 보병이 지원하여 스켈리앗이 정리한 영토를 다시 점령함으로써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스켈리앗이 아무리 정예라 해도 연대의 모든 병사가 특수부대는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켈리아르는 숙련된 돌격병과 재능 있는 보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 비교적 새로 투입된 병사들도 있지만 이들은 스켈리아르가 수행하는 돌격 임무에 어느 정도 소질을 보인 이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켈리아르 병사들은 러시아 침투자를 찾기 위해 무턱대고 돌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했던 탐지, 고정, 선멸 전술과 유사한 접근 방식을 따릅니다. 무기는 다르지만 개념은 동일합니다. 먼저 스켈리아르가 찾습니다. 보통 정찰 드론을 사용하지만 이번에는 콘스탄티니우카 상공에서 도시에 숨은 소규모 러시아 침투조를 발견했습니다. 그룹을 발견하면 위치를 고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불법 도박이 아닙니다. 고정은 드론으로 침투자들을 그 자리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탈출을 시도하면 반드시 죽게 만드는 거죠. 일부 러시아군은 여전히 도망치려 합니다. 그들은 드론에 의해 빠르게 처치됩니다. 나머지 병사들은 자신들이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리에 머뭅니다. 그때 스켈리아트가 진입합니다. 때때로 전략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강력한 탄약을 사용해 숨어있는 러시아 병사들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다른 경우에 스켈리아트 병사들이 드론 지원을 받아 도보로 진입합니다. 그 병사들을 제거하거나 항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결과는 같습니다. 러시아가 도시의 넓은 지역을 통제할 만큼 크다고 주장하는 작은 침투 부대는 전투에서 제거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애초에 러시아가 간신히 붙들고 있던 영토를 완전히 되찾기 위해 진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인들을 계속해서 걸려들게 만드는 훌륭한 쥐덫의 핵심입니다. 그 침투자들에게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휘관들로부터 콘스탄티니우카에 몰래 침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하면 곧 지원군이 온다는 거짓 약속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지원군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게 러시아가 퍼뜨리는 거짓말의 핵심입니다. 러시아는 도시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소규모 부대를 몰래 들여보내 깃발과 함께 사진을 찍고 그 병사들은 다시 숨으러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때 함정이 발동됩니다. 스켈리앗은 보통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숨으면 곧 죽게 됩니다. 덫에 걸린 쥐들입니다. 또한 이런 침투조가 병사 2명뿐일 정도로 소규모일 때 결과는 뻔합니다. 몇몇 병사들이 들어갑니다. 살아서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켈리아트 연대의 활약과 돌격대를 지원하는 보병들의 노력 덕분에 콘스탄티니우카의 상황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도시는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점령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사이 어느 때보다도 러시아가 장악하기 더 어려운 상태입니다. 7월 20일 약 2주간 이어진 작전 끝에 우크라이나군의 전총 사령관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가 콘스탄티니우카에는 러시아 병사가 단 145명만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그 도시에 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니우카 지역엔 매일 약 20번의 공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전쟁 전 인구가 6만 7천 명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이전에 도시로 몰래 들여보냈을 수도 있는 145명의 군인이나 몇백 명의 병력만으로 이 도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러시아는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통제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침투 전략을 막기 위해 고안된 특정한 함정 전술을 숙달한 연대와 싸울 때는 더욱 그렇죠. 콘스탄티니우카에서 러시아가 몇몇 침투자를 도시에 들여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침투자들은 모두 소탕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부는 이상한 데자부 느낌에 압도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를 전에 들어본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들어봤지만 그때는 콘스탄티니우카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거의 똑같은 속임수를 시도했고 2025년 말쯤에 그들의 군인들은 똑같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통하지 않습니다. 2025년 11월 러시아는 하르키우 지역의 주요 도시이자 철도 중심지인 쿠피안스크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도시는 장악한 쪽의 철도 거점 역할을 합니다. 콘스탄티니우카 때처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주장에 즉시 반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거짓을 증명하려고 직접 쿠피안스크를 방문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러시아가 쿠피안스크에 병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방금 콘스탄티니우카에서 본 것처럼 병사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크라브다에 따르면 약 25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켈리악 연대가 썼던 전략으로 제거됐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우크라이나는 쿠피안스크의 90%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유사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후퇴는 끝없이 굴욕적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성과를 주장할 때 항상 먼저 의심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러시아는 콘스탄티니우카 승리가 꼭 필요합니다. 쿠피안스크가 필요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환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소규모인 침투 부대에 근거한 허위 점령 주장으로 발각되면 오래 영토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러시아의 진짜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콘스탄티니우카 함정은 러시아가 알리는 것보다 그 도시와 도네츠크에서의 러시아 실패를 더 잘 보여줍니다. 콘스탄티니우카의 진짜 이야기는 느린 진격과 큰 손실 속에서 요세벨트에서 가장 중요도가 낮은 도시를 점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버튼을 누르기에 완벽한 순간입니다. 러시아가 콘스탄티니우카에서 하려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투 시도는 분명히 실패했지만 러시아는 도시를 상대로 포위 작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콘스탄티니우카 드루즈키프카 전술 지역에 약 1만 1000명의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여기서 러시아의 전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포위 작전은 전쟁만큼 오래된 전술입니다. 이것은 목표를 양쪽에서 공격한다는 단순한 생각에 기반합니다. 가운데에 갇힌 병력들이 집중력을 분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러시아는 도네츠크 요새선 남쪽 끝 콘스탄티니우카 점령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벨트의 나머지 세 도시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포위 전술로 우크라이나의 도시 방어 비용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돌파하지 못하도록 더 많은 병력을 콘스탄티니우카에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말이 됩니다.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포위망 전술만으로도 콘스탄티니우카 같은 도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무슨 말 할지 짐작하실 겁니다. 러시아 포위망 전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포위망 전술로 하루 평균 약 50m씩 진격하고 있습니다. 킬로미터가 아니라 미터입니다. 집 끝에서 끝까지 걷는 정도 거리는 충분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많은 병력을 잃어 진격 속도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지적했듯이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입는 1명의 피해당 8명의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전쟁의 대부분 동안 2~3명 대 1명에서 급격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콘스탄티니우카를 비롯한 요세베트 전체가 포크로브스크 같은 도시들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러시아가 지금까지 이미 수만 명의 자국 병사들의 피를 흘린 곳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포위망은 그것을 형성하는 부대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을 때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 콘스탄티니우카를 포위하려는 병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진격 속도는 매우 느리고 도시로 진격하려는 시도의 인명과 금전적 비용 모두 천문학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기 위해 지금 콘스탄티니우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1년간 이 도시 점령을 시도했으며 CNN은 그 과정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을 제공합니다. 2025년 7월 29일로 돌아가 보면 그 날짜는 우크라이나의 공개 출처 정보 분석가인 딥스테이트가 처음으로 러시아 군인들이 콘스탄티니우카로 밀고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딥스테이트가 보고한 날입니다. 그 당시에도 도시는 여전히 비교적 분주했지만 거리 곳곳에 늘어선 어망에서 우크라이나가 예상한 전투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보였습니다. 그 어망들은 드론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공격 가는 지점에 도달해 콘스탄티니우카가 곧 위기에 놓였습니다. 2025년 11월까지 러시아군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격 대부분은 드론이 들끓는 살상지대인 도시 외곽을 침투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공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도시에 침투한 이들의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중심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1월 2 되자 러시아는 조금 더 진격했고 우리는 아직도 형성되려고 하는 포위망의 시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달은 러시아에겐 가장 좋은 시기였지만 이미 한 달에 최대 35,000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시점까지 대부분의 민간인들은 콘스탄티니우카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시기가 우크라이나가 반년 뒤에 발동될 함정을 설치하던 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월, 러시아 침투자들이 도시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월 초 N점령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진격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도시를 상대로도 믿기 어려울 만큼 느린 진격입니다. CNN은 콘스탄티니우카가 면적은 겨우 66제곱킬로미터라고 말합니다. 푸틴 주장대로 러시아군이 강하다면 이곳 점령은 쉬워야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도시로 소규모 침투 부대와 일부 드론을 보낼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는 데만 1년 2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러시아군의 협공은 거의 진정되지 않았고 실제로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다고 평가되는 지역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CNN이 공유한 2025년 7월과 2026년 7월의 지도를 보면 러시아의 실질적 통제 지역이 오히려 줄어든 모습입니다. 특히 바흐무트 북서쪽에서 그렇습니다. 즉 러시아는 콘스탄티니우카 인근에서 영토를 잃고 있습니다. 7월 21일 인테르팍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지난주 도네츠크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경계에서 43.37제곱킬로미터를 탈환했습니다. 러시아는 겨우 17.33제곱킬로미터만 점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건 푸틴이 원했던 압도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크렘린에서 나오는 이야기와는 매우 다른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게라시모프는 콘스탄티니우카 점령을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침입자들은 스켈리악 연대에 쫓겨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맞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혹은 러시아 통제 지역을 위험한 회색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포위망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 닫히지 못했고 러시아는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허위정보 대응센터의 책임자인 안드리 코발렌코가 푸틴이 이번 가을에 최대 50만 명의 러시아인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전쟁에 지친 러시아 국민들이 대규모 반발이나 봉기를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전역에서 점점 더 벌어지는 전선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코발렌코는 동원된 병력들이 소집된 후 2주 이내에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푸틴이 전장에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려는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지휘관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투입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전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동원이 실행되면 콘스탄티니우카는 함락될 수 있으나 푸틴이 본국에서 치를 대가는 막대할 것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동원을 피하려 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후엔 더욱 그렇습니다. 다시 콘스탄티니우카와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러시아는 그 도시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훌륭한 함정을 설치했고 러시아가 콘스탄티니우카를 점령했다고 주장한 침투자들은 사실상 거의 소탕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도시 점령에 1년을 썼지만 아직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우선 푸틴에게는 협상력이 없습니다. 그게 모든 허위 주장들의 진짜 목적입니다. 푸틴이 장군들이 러시아가 도시를 점령했다고 말할 때 그 말을 믿든 사기극의 일부이든 이런 허위 주장들은 러시아를 더 강해 보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푸틴은 두 가지 이유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그는 러시아가 항상 주장해온 군사 강국임을 자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 점령 중이라는 주장을 퍼뜨리는 것이 이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둘째, 푸틴은 평화협상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평화협상에 나서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나선다면 러시아가 영토를 점령하고 있다는 보도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동안 그럴 것입니다. 그 주장들이 며칠 뒤 반박돼도요. 푸틴은 평화협상 지연 전술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위해 돈바스를 러시아에 양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승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승리는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콘스탄티니우카는 러시아의 큰 승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승리였죠. 이것은 러시아가 몇 달 만에 이룬 실제로 의미 있는 첫 번째 진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봄과 여름의 공세는 지금쯤 더 진전됐어야 했습니다. 러시아가 그것을 계획했을 때 그 공세의 목표는 요새지대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공세로는 작전상 의미 있는 성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쟁연구소 ISW라면은 7월 1일에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틀 후 콘스탄티니우카 점령을 주장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이에 대한 대응이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끝났는지 봤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도네츠크에서 진격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ISW조차도 이 지역이 언제 러시아의 통제하에 들어갈지 예측하는데 자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러시아가 요세벨트에서 가장 약한 도시도 점령에 어려움을 겪어 이 지역 점령에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러시아가 점령했던 지역을 잃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니우카의 경우 그 도시를 둘러싼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러시아가 2026년 말까지 그 도시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러시아군이 후퇴 중임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통제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강해지며 방어를 강화하고 도네츠크에서 러시아 후방을 겨냥한 반격과 드론 공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콘스탄티니우카만이 러시아에 큰 골칫거리를 안겨주고 있는 유일한 우크라이나 정착지가 아닙니다. 자포리자 지역에는 말라토크 마치카가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은 콘스탄티니우카에 비하면 크기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말라토크 마치카는 러시아에게 1500일간의 악몽 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콘스탄티니우카보다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밀리터리쇼를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셔서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